오늘도 몇 가지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우선 인천의 그 청라, 인천 서구의 청라 쪽을 한번 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청라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결국은 인천 서구 쪽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저렴했었는데 신도시라는 청라 신도시라는 게 들어오면서 많이 견인을 했었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청라에 있는 아파트들이 2011년에서부터 한 2016년까지 입주가 서로 다릅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라면은 결국은 입주가 완료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초창기에 있는 한 아파트 하나 볼까요? 네, 청라에 있는 뭐 한 엑슬로 타워. 네, 어떻습니까? 2013년에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본점까지 오는데 대략적으로 한 6년 9개월 걸렸습니다. 6년 9개월요. 네, 6년 9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신도시 입주할 때 초창기 때 괜히 들어갔다가 물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김정희님 10시에도 멤버십 라방 따로 하시는지? 네, 멤버십 라이브 방송 따로 합니다. 네, 위에 보시면 제가 공지사항 하나 올려놨죠. 따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청라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어떤 걸까요? 2016년에 지어진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결국은 이때 상승기를 타자마자 쫙 해서 많이 올랐죠. 한 50% 정도 올랐고요. 청라 2차 골드 클래스, 그리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이 대략적으로 청라 제일풍경채 2차 에듀파크하고 청라 휴먼시아가 1700세대, 그리고 호반 베르디오 4차 이렇게 있는데, 청라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 볼까요? 평당가가 2235로 거의 제일 높죠. 네, 제일 높은 거는 제 생각으로는 초포마에다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이것과 매칭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입주 시기도 2017년이고 어쨌든 가장 나중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새 아파트는 옳다라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본인의 자산의 그 하락에 대한 방어, 그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들 최소화하는 게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예요. 네. 그래서 한 도시개발 지역이 있으면요, 그 도시개발 지역은 최소 입주가 10년 동안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잡는 그 자가 결국은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된다는 거. 제일풍경채 가격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2017년도 18년도 이때 한 4억 한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금액은 한 65% 한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청라 같은 경우도 학원가를 보시면요, 주로 이 가운데 쪽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몰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아파트 입주 시기가 이 가운데 있는 쪽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입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학원가가 자연스럽게 먼저 생긴 아파트 근처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볼까요? 자, 결국은 지적 편집도를 보셔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원가 같은 경우는 결국 높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한번 3층, 4층 이런 상가주택 건물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요. 높은 건물이 있어야지만, 보시다시피 그래도 이렇게 상업용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물들이 있어야지만 학원이 잘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 지도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요, 한눈에 상업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업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학교를 우선으로 두는 것보다는 결국은 학원을 우선으로 두는 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집값의 부동산의 실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원의 그 개수가 어디가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한 지역을 공부하실 때 잘 보셔야 합니다. 네, 부산땡님 반갑습니다. 유튜버님 반갑습니다. 나이론 머스크님 반갑습니다. 자, 어차피 멤버십 분들은 밤 10시에 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오늘은 멤버십 방송하기 전에 제가 입을 좀 풀고
그 많은 분들에게 또 멤버십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현재 같은 이 공개된 방송에서는 제가 할 수는 없고, 멤버십 방송에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공개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이지만, 그리고 또 7월 17일도 재헌절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제정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뉴스 하나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제목 제가 3기 신도시 떨어지면 계획은 있어요. 집 사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끌에도 감당부터 3기 신도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자, 평당 건축비가 215만원 과다 책정.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바이긴 합니다. 성남 복정 근로자 연소득의 9.5배. 자,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분양가가 도시근로자의 소득의 9배에 이르는 등 3기 신도시 분양가가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에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709만원으로 평당 215만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건축비를 SH 수준으로 정하면 25평은 5,400만원, 31평은 6,700만원씩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최저시급도 엄청나게 올랐고 원자재 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가격은 일반 그냥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죠. 저렴한 수준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3기 신도시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요. 신도시는 일반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때 그렇게 1기, 2기, 3기 신도시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집값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분양가는 공공분양 25평 3억 5천에 3억 7천, 31평은 4억 4천에 4억 6천, 성남 복정 25평 분양은 근로자 연소득의 9.5배에 달했다. 가격만 봤을 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분양가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는데 4억에서 5억대의 분양가도 저렴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신도시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현재 무주택자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먹겠다 이거잖아요. 공짜로요. 3기 신도시 가격 그냥 공짜로 입주한 다음에 한 3, 4억 차익 벌고 싶다. 5, 6억 차익 벌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그 판교처럼요. 판교에 입주한 사람들 시세 차익만 10억 정도 나잖아요. 그 정도 이제 욕심을 부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물가 상승을 한 걸요. 그동안 왜 최저시급이 폭등을 하고요? 최저시급 한번 검색해 볼까요? 최저임금. 이렇습니다. 2017년도 6,470원에서 8,720원으로 거의 50%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제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 서로가 서로의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도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수급도 불안정한 겁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너도 나도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어려우니까 서로 다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해운업도 운임료가 급등을 하고요. 그러니 그 다음에 원자재 수요가 확 몰리니까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값도 상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집값만 상승하냐? 다른 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도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할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한테 푸는 게 아니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가게를 문 닫는 경우 최소 500만 원을 줍니다.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얼마 줍니까? 몇십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이렇게 되면요, 아마 경제가 원래는 대기업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그런 순리잖아요. 근데 리먼 쇼크나 마찬가지로 IMF 같은 것도 다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붕괴되면서 경제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요. 사회에서 제일 밑에 기반이 있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고 해야지 대한민국이 그래도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게
최저시가 올라가면 내 연봉도 올라가겠지. 그냥 알바비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결국은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데 한 가지 큰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뉴스로 넘어갈게요. 이 서울 사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 규제 확 푼다 이러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추진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이 이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같이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내년 3월 대선 때문입니다. 대선 때문에. 이번에 화끈하게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요. 화끈하게 참패를 했는데, 지금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본인이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입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입당을 하지 않고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이게 보이니까는 지금 국민의힘 당이 다시 지지율이 조금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개인적인 후보께서도 개인적으로 지지율이 또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맞죠?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이 저희가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 이름들도 새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 와중에 민주당 현 여당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내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년 대선이 바로 광역단체장 선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 참패를 하면요, 광역단체장에서 지자체장에서도 선거를 또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그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사대문 안은 역사 도심으로 지정돼 상업지역도 용적률이 최대 800%로 묶여있다. 최고 90m 고도 제한 규제도 받고 있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은 평균 260% 수준으로 1000%가 넘는 미국 뉴욕 맨하튼과 일본 도쿄 로폰기 힐스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라고 하는데, 서울은 그린벨트도 많이 묶여 있고요. 결국 땅이 좁긴 좁습니다. 미국과 같이 땅이 넓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고요. 지금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는다 해가지고 서민들의 집값 안정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현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돼요. 주상복합은 그거를 백날 공급해봤자, 그거는 주상복합은요 결국 상업지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상업지에 학교 있는 거 봤습니까? 초등학교 있는 거 봤어요? 노래방 있는데? 유흥업소 있는데? 어렵다는 거죠. 상업지에 지을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거지를 만들어야지만 집값 안정화되고요.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취득세와 양도세 낮춰야지,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시켜야지 집값은 안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이건희 미술관 서울 결정 끝난 건 아니야. 대선까지 이슈. 그리고 소제목을 보시면 가덕도 북항 연결 어반루프 월드 엑스포 유치의 매력적 계속 추진. 자, 이게 뭐냐? 어반루프가 뭔지 아십니까? 어반루프? 이런 것들 지금 대신도 공사 현장을 지금 본 건데, 이런 게 아니라 뭐 진공관 같은 거에 그 기차를 넣고요. 시속 1000km, 진공이면 더 속도의 제한을 안 받잖아요. 마찰이 없으니까요. 속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진공관으로 이제 출퇴근이나 한다면은 이게 그 전철, 지하철에 비해서 공사비가 5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뭐 이런 겁니다. 하이퍼루프. 이렇게 해서 진공에서 뭔가 차량으로 팍 쏘면은 또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죠. 이걸 부산에 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걸 타기 위해서 또 관광객이 많이 또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박형준 후보께서 지금 아까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 이런 걸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자꾸 서울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정부 정책을 자꾸 바꾸자 이 말입니다. 결국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계속 무언가를 짓겠다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는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커뮤니티 끝판왕 아파트가 떴다. 자, 요새 아파트들은 이 하이엔드라 해가지고 그런 외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세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아파트 전용 그 식당처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 서초동 서초 그랑자에 지금 CGV가 있답니다. CGV 살롱까지. 키즈클럽, 연회장, 악기 연습실, 스튜디오 등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갖고 있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팝콘 자판기부터 스낵 판매 시설까지 영화관에 온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 국내 최초로
영화관 CGV 살롱까지 있어가지고 리클라이너 소파 있잖아요. 이렇게 제껴지는 그런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건설사들은 본인들이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어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그 도심이나 그런 쪽을 자꾸 하려고 하지, 도심 외곽에 있는 그런 택지 개발 지구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택지 개발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걸려있기 때문에 지방 건설사로 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 건설사가요. 이렇게 일공 건설사 브랜드는 결국은 이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 개발 지구에는 그 일군 건설사 브랜드가 참 별로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이런 허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서로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사회 계층이 다시 세분화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 평민 그런 그 천민처럼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는 좋은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딸려있고 뭐 골프장 기본이고 식당 또 기본이고 영화관까지 이렇게 있는데,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일군 건설사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그런 지방 건설사 중견 이하인 경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